네, 전국 고3 학생들이 80여일 만에 등교를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곳곳에서 등교 중지와 긴급 귀가 조치가 내려지면서 혼란이 거듭됐습니다. 네, 안양의 한 주점에서는 6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 좀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지금 9일 만에 다시 30명 선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현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이제 오늘 하필이면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날인데 32분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태원 클럽에서 많은 접촉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5,5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1,700분 정도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라고 했고 방역 당국이 아마 익명으로 검사를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접촉했을 때 그 클럽을 갔다 오셨던 분들은 한 95분 정도가 확진이 된 걸로 알고 그다음에 접촉자가 101분 정도로 지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지난주에 경기도 감염관리단 통계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101%분이 1%분이 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접촉자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번에도 한 2분 정도가 그렇게 많은 분과 접촉자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연쇄적으로 좀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한 분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고 예. 또 안양에서 또 한 분이 친구분들하고 하면서 또 한 분은 또 병원까지 연결되면서 많은 걱정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태원 클럽에 대한 그런 연쇄적인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분이라도 굉장히 활동력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접촉자를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안양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본인은 좀 안심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모임도 가지시고 자주 회식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클럽에 가셨던 분들은 2주간이 14일이라고 하면 또 오늘이 또 끝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예. 그렇지만 그 잠복기라고 해서 그 경미한 증상을 또 인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플러스 1주에서 2주 정도는 더 조심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 친구들하고 모임을 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좀 아쉽지만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이따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첫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안심할 수 없고 또 잠복기 2주가 끝나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좀 조심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된 날인데 인천에서는 이제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5개 구에서 60여 개 고가 학교에서 이제 등교 수업을 못 하고 이제 전원 귀가가 됐잖아요. 이런 조치는 좀 잘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지금 보십니까?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저도 인천 미추홀 상황을 좀 보니까 학생 한 분이 또 그 체육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또 굉장히 많은 분하고 접촉을 했고 또 노래방이나 이쪽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접촉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추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 이동 검사라고 그러죠. 이게 한꺼번에 여러 분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천 남쪽 쪽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노출돼가지고 아마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아마 며칠 정도 지금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노출될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까지 아마 등교를 좀 약간 보류하는 것 같긴 한데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등교 수업 첫날이었는데 친구들, 선생님과 80여일 만에 만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였던 학생들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현장 분위기 함께 보시죠. 잘 가라. 그래, 보자마자 이별이다. 유지하고 잘 가. 집으로 갈 거지? 거리 유지하세요. 그래, 잘 가. 집으로 곧장 가려. 왜 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서 선생님 뭐라 하셨어요? 긴급 상황이라고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집에 가? 오늘 이번 금요일까지. 주까지. 금요일까지. 이번 주까지는 그러면 또 원격 수업 하는 거예요? 네. 그 뒤로는 얘기 없었고. 나중에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고3 학생들 어디서 감염됐을까 했더니 이번에도 노래방이었습니다. 그 노래방이 또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인천 학원 강사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 학원 강사분이 아마 우리나라의 그 모든 감염 경로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여기 보시면 학원 강사가 학원이라는 곳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근거리에서 비말이 튀면서 전파시킬 수가 있고 동료 강사랑 학원 수강생 6명을 또 감염시켰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또 코인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이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면서요. 그래서 예. 좁은 공간이고 학생들이 아주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면 발성이 크게 나기 때문에 또 전파될 수가 있고 또 그 같은 공간에 또 PC방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또 전파가 될 수가 있고 또 택시라는 공간이 또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택시 승객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 내에서 또 많은 대화를 하시면 또 비말이 여기저기 날아갈 수가 있고 밀폐되다 보니까 또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에어컨에 난방기를 가동하면은 그 공기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택시 기사분들이 또 이 감염이 되신 것도 있고 승객분이 또 감염되고 또 택시 기사분이 또 하필이면 또 손자분을 또 돌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학생들 개학에서 학생들이 또 우리 그 어린이 육아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학생들은 경증이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가정을 가서 어르신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긴 반대지만 어르신이 또 그 용인에 있는 손자한테 또 전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용인에 있는 또 보건소가 또 이게 진료를 보신 바람에 또 폐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막 이게 처음에 좀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좀 접근이 좀 빠르면서 이런 연결고를 중간에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늦어지면서 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수도권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전파가 시작되면은 어느 순간 많은 집단과 노출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오늘같이 그 학생들이 다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뭐 직업과 동선을 숨긴 게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인천 학원 강사분이 탔던 이 택시에 택시 기사분이 감염된 사례가 근데 그때 두 사람 다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감염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아래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기침을 그때 하시면은 위아래 틈으로 좀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말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을 거를 손을 대신 다음에 집으로 가셔서 마스크를 벗으신 다음에 다시 또 대시면은 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 갔다 와서 기거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게 하지 마시고 바로 세면실로 가서 손 위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활동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스크만 너무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마스크가 큰 공헌을 했긴 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손 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집에 와서 이제 뭐 얼굴 만지고 이러지 말고 바로 손 씻고 그다음에 뭐 행동을 해라 이런 네, 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에 좀 취약한 곳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노래방에서 어떤 공조 시스템 같은 것도 지금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은 좀 이렇게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데 그 환경 검체들을 많이 지금 채취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공조 시스템에서 바이러스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랑 실제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은 좀 그런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제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예.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공조 시스템에 올라가서 갈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공용 시설,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고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이제 인천에서 아까 5개 구에 60여 개 학교가 귀가하게 된 그 배경이 이제 학생 2명,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체대 입시 학원을 다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접촉한 사람이 90여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체대 입시 학원이다 보니까 거기가 좀 공간적인 특성이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곤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헬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더 힘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아마 운동하면서 옆에 분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꼭 이제 체육 입시 학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체육 시설에서도 아마 5월 10일 날 동작구에서 아마 감염이 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체육 시설 이제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옆에 분하고 이제 대화도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 시설을 통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아마 오늘 내일 사이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체육대학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 일반 헬스장보다도 더 격렬하게 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함께 운동했던 접촉자가 대다수가 이제 고3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학교로 확산될 가능성, 그 우려도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4일 정도는 아마 자가격리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고3 그 등교 일정이라든지 시험 일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교육 당국이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꼭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네. 아마 다른 곳에서도 앞으로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지만 사실은 계약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 당국도 아마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마 시나리오를 짰을 것 같고 아마 교육부 장관님도 아마 침착하게 대응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등교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벌어졌는데 예. 이거를 그냥 각각 대응하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침착한 대응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경기도 안성에서도 이제 안성시에서 20대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 안성의 고등학교 여러 곳이 이제 급하게 등교 중지를 결정해서 학생들이 갑자기 귀가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안성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과하게 접근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니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아마 안양에 계셨었는데 아마 주변에 초등학교랑 고등학교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5월 18일 아마 스타벅스를 가셨는데 그 전에는 가셨을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마스크를 또 착용하지 않고 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역시 그 클럽을 가셨던 아까 그분하고 안양에서 같이 접촉을 하면서 이제 확진자로 이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같이 기숙사 생활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이분하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 아마 안성시에서는 검사를 좀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안성 확진자의 동선이 완전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등교 중지 사태까지 빚은 것인데 지금 동선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자쿠와 주점을 들른 것으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확진자와 만났었고요. 네, 아마 지금 저도 여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일대가 안양 1번가라고 해서 굉장히 번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구분들이랑 이 작화라는 그 음식점을 여러 차례 아마 반복하셨던 것 같고 네. 그 중에 아마 한 분이 아마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셨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이 아마 처음에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분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친구분들이 한 6분 정도 다 감염이 되면서 한 분은 또 이제 병원에 근무하신 분에서 병원을 좀 많이 부담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검사에서 처음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좀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사회적 활동을 좀 약간 자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주점이 이제 좀 내부 구조가 이제 작은 방들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정확한 감염 원이라든지 감염 경로는 아직 나온 건 없는 거죠? 네, 아마 지금 뭐 밀접 접촉 같고 어느 분이 처음인지는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은 이제 이런 모임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모임을 하다 보면 다 좀 약간 음주도 하실 수가 있고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사 결과 보면은 식사 자리에서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꼭 불필요한 모임은 한 1, 2 정도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약 자체도 방역 당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계약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역학적인 그 안정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숫자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여야지 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예. 있고 두 번째로는 보건당국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사회가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 사회 분들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셔서 이런 전파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속 반복하지만 이런 모임에 절대 가시면 안 되겠죠. 네. 예. 자, 뭐 이번 사태로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뭐 다중 이용 시설이라던가 좀 불필요한 모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은혜 부총리의 발언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 이후 등교하는 학생들도 수업 후에 귀가를 할 때에는 학원이나 노래방, PC방 등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을 가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처음에는 이태원 클럽발로 확산됐던 코로나19 감염이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 뭐 이른바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 다음 주에는 고2, 중3, 뭐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 이렇게 등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나머지 학년들 등교해도 될까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아무래도 지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학교에 들어오면은 밀접 접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 뭐 6월 3일에는 고1, 중2, 그다음에 6월 8일에는 중1, 초등학교 5, 6학년 이런 식으로 등교를 하자라고 하는데 아마 교육 당국도 이게 매일 등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탄력성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주말까지 아마 그 확진자라든지 지금 학생들 중에서 발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선 검사를 하면서 대부분 아마 검사하면은 코로나19는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학부모신지 좀 궁금한데. 네,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희가 3명이나 있는데 예.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만약에 이렇게 뭐 확진된 학생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등교 수업 일정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이러면 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뭐 아예 그냥 차라리 아예 그냥 계약을 뭐 늦추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그래서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교육 당국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가 단시간 내에 그 정리가 된다면은 그런 말이 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가을철에 또 다시 재유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3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간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학원들은 상당히 많이 대면 수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은 학원들이 개학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기 환자들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등교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등교 첫날 표정을 보니까 이제 방역 수칙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꾸준히 이어져야 할 텐데 학교에서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저희 애들도 이제 그 자가 진단 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앱을 발표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열이 나지 않더라도 증상들을 나열하면서 콧물, 감기뿐만 아니라 설사 같은 증상들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잘 입력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학교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와서도 만약에 발열이 발견되면은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도 한 127명이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격리를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놀라지 말고 빨리 격리해서 저희가 감염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어쨌든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고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에어컨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에어컨을 두고도 좀 원래는 이제 문을 좀 열어놓고 한 3분의 1 정도 열어놓고 에어컨을 써라 이런 또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을 좀 여는 게 무조건 좋지만 않다. 또 이런 또 방역대책본부의 방역 지침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의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이 지침 자체는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환기를 하면서 적절히 창문을 열어둔 채로는 에어컨을 트는 것 자체는 전력상의 문제나 환경 파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도에 비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고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결론들을 가지고 에어컨 사용 수칙을 좀 더 다듬기로 결정하였고 예, 당초에는 이제 방역 당국이 창문을 3분의 1을 열어둘 것을 권고를 했었는데 자꾸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어컨의 바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확진자가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확진자랑 접촉했을 때 흐름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날아갈 때 좀 더 이제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에어컨의 바람을 약간 바꾸는 그런 장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직접 쐬지 않고 벽 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도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마 창문 열으면 여름에 당연히 전력상의 기압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자라고 했었는데 아마 그것을 좀
뭐 보완시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여름철에 우리가 쓰지 않고 우리 학생들을 뜨거운 여름철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에어컨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선별진료소에서는 거기서 사용하는 에어컨에는 헤파 필터가 사용된다. 이래서 이걸 좀 학교에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헤파 필터가 뭐고 좀 적용했을 때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비말 차단에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헤파 필터가 아마 그 굉장히 작은 그 입자들을 바이러스를 한 99.7%까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필터인데 이게 에어컨마다 이게 장착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착을 할 수 있으면 장착하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것만 뭐 믿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확진자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바람을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람의 방향이 아까 거꾸로 확진자가 뒤에서 에어컨을 의료진 쪽으로 쏘면은 그 바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 방향도 좀 세밀하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염병 할 때 동선이라든지 그 자리 배치, 좌석 배치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전파 가능성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필터만 꼭 믿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곧 더워질 텐데 이제 뭐 학교에서 이런 에어컨 사용 수칙 이 좀 더 확실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병원발 집단 감염도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당초에는 이제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 친구 1명이 더 확진이 됐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한 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좀 약간 걱정이 됐던 게 그 친구분이 9일하고 10일을 같이 지내셨다고 그러시고 네. 지금 발견되기 좀 약간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또 한 분이 발견된 게 아니라 한 4분이 발견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4분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미 좀 약간 시간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몇몇 사례도 있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서울백병원 이런 경우들은 한 분만 이게 빨리 발견되셔가지고 되게 병원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굉장히 메르스 이후에는 엄청나게 저희가 강화된 그런 방역 지침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뭐 가까운 동네 병원만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의사선들이 거의 중무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헬멧도 쓰시고 막 그런 분도 계시던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큰 여파가 발생한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당 재생병원이라든지 의정부 성모병원처럼 좀 약간 늦게 발견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여파가 좀 있고 또 위중한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까지 검사를 꽤 많이 빠른 시간에 진행을 했는데 예. 그분들 중에서 아직 추가적인 더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아마 그 전체적인 코호트 격리는 하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학병원들이 이게 진료를 중지하게 되면은 중증 환자들 진료에 상당히 많이 차질을 주게 됩니다. 네. 사실 그러다 보면 저희 그 개원가에서 1차 의료기관들에서도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 약간 무섭다는 공포감에 진료를 지연돼서 혈당이 뭐 500, 600 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시거든요. 위중한 분들이 이렇게 지연이 되면 아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진료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염자가 발생하고 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워낙 여파가 큰 곳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좀 뭐 감염원이라든지 감염 경로로도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나온 건 없잖아요. 예. 관련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외부에서 감염돼서 그 간호사실 또는 그 간호사들의 휴게 공간이나 탈의실이라는 공용 공간을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술장이 하나의 구역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수술받은 그런 환자를 통한 감염의 가능성을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하면서 감염 경로는 확인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초 감염원이 어디였는지 누구였는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 간호사 4명이 뭐 휴게 공간이나 탈의실 같은 공용 공간 그리고 이제 한 수술장에서 근무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방역 당국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수술방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특수한 공간이라서요. 예. 같이 이제 식사도 하실 수가 있고 또 휴게실 공간에서 가볍게 음료수도 이제 먹을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탈의실이나 휴게실 시설입니다. 수술장 내에서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공간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또 하나 이제 이게 환자분이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원하기 단계에서 아마 걸러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대학병원들이 입원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이제 하게끔 해서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역학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지금 방역당국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쪼록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선생님 그 어제 그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에서 거기서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긍정적인 좀 결과가 나왔다 이런 뭐 보도가 나오면서 뭐 미국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이랬는데 좀 오늘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어저께 나왔던 게 1차 임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던 게 1차 임상에서 45명 전원에서 항체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45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1월부터 시작돼서 3월 달에 임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이제 중화항체 검사를 했더니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1차 임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는 것이고 이제 2차를 이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지 않고 그냥 성명서로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성명서 이게 큰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또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아마 2차 임상은 이보다 좀 더 많은 숫자, 한 6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많은 분을 해가지고 부작용 같은 걸 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2달이 걸렸는데 또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2달 걸렸는데 뭐 600명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리고 3차는 뭐 1000명 단위가 넘어가시는 분들 돼서 안정성을 좀 평가하는 그런 연구인데 예. 그런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모더나에서 만든 게 RNA 백신입니다. 그래서 RNA 백신은 저희가 아직 그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백신이라서 이게 그 안정성에 효과가 있는지 좀 저희가 걱정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코로나 백신 자체가 좀 쉽지 않은 게 그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몇 번 있었는데 사스 백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항체들이 만들어져도 오히려 정상적인 세포들의 그 공격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중화항체는 있지만 그 우리 면역 세포가 정상 그 폐를 공격하는 그런 반응들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그 성과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과거에 댕기열 백신 같은 경우 오히려 그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중화항체가 어설프게 그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다 보니까 증상을 좀 더 악화시켰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백신의 그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좀 아직 빠른 편은 아니고 동물 실험이나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일상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발표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너무 불필요한 기대나 오해를 할까봐.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그 회사들의 자세가 오히려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만약에 모더나에서는 이제 예정대로라면 뭐 빠르면 연말, 뭐 좀 늦어지면 내년 초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이제 모더나에서 백신이 먼저 나오면 우리나라도 이걸 만약에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뭐 따로 추가로 시험 같은 걸 하나요? 어떻게? 원래는 그 모든 그 백신들은 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또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신도 미국 가면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모든 약품들은 각 국가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통과하면 아마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서 WHO가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뭐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백신이 성공만 하면은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나라 분들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쪼록 1인 시일 내에 좀 백신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 말라리아 치료제죠.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복용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Frontline workers, many are taking it. I happen to be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I'm taking it, hydroxychloroquine. Right now. Yeah, White House doctor. Didn't recommend. No, I asked him, what do you think? He said, well, if you'd like it. I said, yeah, I'd like it. 예,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방 차원에서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복용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아마 대통령이 한 1세기 전에 태어나셨으면 굉장히 그 뛰어난 과학자가 되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과학의 기본 원칙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퀸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그러면서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좀 재미난 얘기인데 원래 하이드로시클로로퀸이 원래는 그 염색약에서 나왔던 약입니다. 그, 염색약이요. 예, 그래서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원래 염색 회사, 염색약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제약계로 이제 바꾼 건데 1934년도에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약으로 생각해서 한 10년 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성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전환하면서 적정 용량을 찾아낸 것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약 염색약이다 보니까 세포내에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갈 때 약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을 거다,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뭐 항말라리아뿐만 아니라 항류마티스 약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들이 이제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고요. 또 항바이러스 효과를 하려면 굉장히 고농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심장 쪽에 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연구했던 결과는 그 항생제를 사용했는데 같이 사용했는데 항생제도 약간 심장에 영향을 주는 항생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얻어지는 기대의 이익보다는 위험성이 좀 높다 이런 평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아주 주의 깊게 그런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약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그 연구 데이터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좀 모아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정리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몸으로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백악관 주치의가 이거를 왜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다른 특별한 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기관에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특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주치의라면 이제 권장은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치의가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들으실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번에 행동을 하시면서 뭐 락스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의 정보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보다는 파우치 박사님의 언급이 더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코로나19 예방에 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오늘 코로나19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